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고성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대학교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선전 잠재량을 예측하고 취약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먼저 우리나라의 배를 이용해서 연간 어획하는 양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래프인데 지속적 100만 톤 이상, 1972년 이후부터는 100만 톤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잡다가 1980년 중반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00만 톤 이하로 어획량이 내려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획이 가능한지에 대한,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미래에 연간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수선전 잠재 생산량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추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모델인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생태계와 달리 해양 생태계는 영양 효율 단계가 낮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체량이 거의 동일한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 그물 형태의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몸 크기가 작을수록 생산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몸 크기에 따라서 현존량의 관측과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쉘던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봤을 때 보니까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모형, 다른 말로 BSS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크기와 그 몸 크기에 맞는 생체량을 각각 로그 스케일로 보면 거의 일정하다고 하고, 그래서 거의 기울기가 0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다른 해양 생태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다 기울기가 0이었고, 노멀라이즈 시킨 BSS 모델의 경우 기울기가 -1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모델을 이용해서 물고기의 생체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을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작은 크기의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면 큰 물고기의 생체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형 생태계와 저서 생태계가 함께 발달되어 있는 바다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북해의 특징과 비슷하게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때 북해 표형 생태계와 저서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이 블렌차드가 개발한 BSS 모델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수선전 잠재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MPG 모델에 적용을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플랑크톤의 크기별 생체량을 추정을 하고, 이 식물 플랑크톤 크기별 생체량을 이용해서 BSS 모델에 적용하여 물고기의 크기별 생체량을 추정하고, 크기별 생체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선전 잠재 생산량을 추정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MPG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이다 보니까 3차원으로 해수순환 모형을 먼저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롬스 모델이라는 것을 구동을 하게 되는데, 왼쪽처럼 저런 특징을 갖고 있고, 저희 오른쪽에 보이시는 노란색 그 지도상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영구 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일평균 수온, 염분 밀도, XYZ의 해류와 그리고 혼합층 깊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혼합층 깊이는 표층으로부터 수온이 0.2도 차이가 나는 깊이를 추산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해수순환 모형을 추정을 하였고,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온 혼합층 깊이를 이용하였습니다.
MPG 모델에는 FDM 모델이라는 MPG 모델 중에 하나인 FD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FDM 모델은 혼합층 깊이를 따라서 생태계가 변화를 하는데 그럴 그때의 1차 생산력을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은 7개의 컴파르트먼트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식물 플랑크톤을 추정을 할 때 혼합층 깊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연안 같은 경우는 너무 얕기 때문에 혼합층 깊이가 추정이 안 돼서 연안까지 추정이 되지 않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1차 생산력 결과를 가지고 크기별 생체량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누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하시오카 식을 이용하여 나누게 되었고 식물 플랑크톤을 크기별로 피코, 나노, 마이크로, 파이토 플랑크톤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때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피코, 나노, 마이크로의 각각의 양을 모두 합하여 우리나라의 총량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RCP45 기반으로 2030년, 50년에 식물 플랑크톤의 총량을 각각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BSS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물고기 크기별 생체량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 소개드렸던 블랜차드가 부캐를 대상으로 개발한 BSS 모델을 활용하여 물고기의 크기별 생체량을 추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기울기가 마이너스 0.9인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BSS 모델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이거를 표로 나타낸 게 다음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코, 나노, 마이크로, 파이토 플랑크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작은 크기 물고기들 그리고 중간 크기, 큰 물고기 크기의 사이즈별로 바이오매스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RCP 4.5 기반 2030년도에 현존량이 약 610만 톤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었고 RCP 4.5 기반 2050년은 608만 톤 정도 그리고 RCP 8.5 기반 2030년 같은 경우는 614만 톤 정도 그리고 RCP 8.5 기반 2050년의 경우 608만 톤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크기별 생체량을 추정을 하였는데 이것을 몸 크기별로 나온 생산량 대 생체량 비율이라는 PB 레시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잠재 생산량을 추정하였습니다. PB 레시오 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반스 앤 동쇼가 추정한 이 식을 이용하였고 크기별로 작은 물고기는 약 3.7 정도 그리고 중간 크기는 0.73, 큰 물고기는 0.14 정도 되는 PB 레시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곱해서 각각의 BSS 모델을 이용해서 RCP 4.5, 8.5 기반으로 2030년, 50년에 RCP 4.5 기반 2030년에는 534만 ton의 수산자원 잠재 생산량을 갖는다고 추정이 되었고 보시는 표와 같이 각각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해는 이렇게 대륙붕이 조금 발달하고 좀 깊은 바다를 갖고 있고 황해와 남해, 그러니까 남해와 서해는 비교적 깊이가 얕은 지역인 바다로 이 두 개의 특징이 각각 나뉘기 때문에 특징이 비슷한 동해와 남서해를 구분해서 수산자원 잠재 생량을 추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해역별로 각각 추정을 하였고 해역별로 나눈 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도에서 노란색 영역에서 빨간 부분을 동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남서해로 구분하여서 파란 부분이 우리나라 EEZ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BSS 모델을 이용해서 동해와 남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RCP 4.5, 8.5 간의 차이도 그렇고 2030년, 50년 간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는데 네, 그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성 평가는 과거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했는데 곧이
2016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행한 고시 인공위성 행색 자료를 이용한 2014년 우리나라 수산자원 전지생산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524만 톤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정한 모델의 결과는 약 530만 톤에서 540만 톤 사이로 추정이 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래서 취약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에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모델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BSS 모델 같은 경우는 수온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해서 어종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BSS의 모델 기준이 몸 크기이기 때문에 특정 어종에 대한 생체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공존하는 바다로 되어 있는데 온대성 어종이 함께 있는데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한류성 어종은 우리나라에서 좀 사라지게 되고 위로 북상하게 되고 온대성 어종은 좀 더 많아지고 열대성 어종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BSS 모델의 한계로 그런 것을 특정할 수가 없는 모델의 한계가 있어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거의 수산점 전지 생산을 거의 같다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회유 같은 거를 또 고려했을 때도 아까 보시면은 동해랑 남서해로 크게 나눠서 했는데 이것을 작게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해역이나 이런 식으로 작게는 모델이 물고기가 회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영역에서 했을 때 모델 결과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모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직 자료를 이용해서 일단 BSS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수온 변화에 따라서 어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더 개발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